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는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최근 잇따라 나온 부동산 대책과 세제 변화로 인해 주택 계약 시기, 보유 기간, 거주 기간 등에 따라 세금이 각기 달라지죠. 자, 그래서 시장에선 혼란스럽다는 소비자분들이 많으십니다. 자, 오늘 세무상담 시간에는 10월 5일까지로 다가온 종부세 합산 배제 신청 그리고 개정된 부동산 취득세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고민으로 머리가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 또 절세 방법 궁금하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 팀장이신 우병탁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멘트 하는데 키보드를 치고 계셔서 네, 죄송합니다. 소리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네. 뭐 잘 보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예. 오늘 좀 부득이하게 지난과 좀 풍경이 다르다면 마스크를 좀 끼고 네. 방송해야 됩니다. 조금 워낙 많은 정보를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힘드셔도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10월 5일까지 종부세 합산 배제 신청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종부세는 알겠거든요. 근데 네. 합산 배제는 뭘까요? 네, 우선 종부세의 경우에는 올해부터 이제 그 공시가격 상승하고 세율 인상 때문에 부담이 굉장히 커졌는데요. 예. 그 중에서도 이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이 더 크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다주택자의 주택들 중에서 가령 예를 들면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 아니면 가정용 어린이집, 기숙사나 아니면 사원용 주택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 대상에서 배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신청이 된 경우에만 배제를 해주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기한 내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예. 민간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이 각종 주택을 포함해서 일단 대상이 되는 거죠? 네, 임대주택 실제로 임대를 놓고 있는 집들 중에서 예. 민간 구청에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집을 임대주택이라고 하고요. 예. 이 중에서도 처음 임대를 놓을 때 공시가격이 수도권이 같은 경우에는 6억, 그다음에 지방의 경우에는 3억 이하였던 것을 합산 배제 대상인 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예. 그럼 신고할 때 주의할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18년 9월 14일 이후에 새로 사서 조정대상 지역의 집을, 그러니까 서울과 같은 조정대상 지역의 집을 새로 사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것들이 있는데요. 예. 이 경우에는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도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점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임대를 놓고 있는 기간 중에 5% 이상 임대료 증액 제한의 요건을 해당이 되는데 이걸 위반한 경우에도 역시 약정 위반으로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대신에 이 5%를 위반한 사실 부분은 19년 2월 10일, 그러니까 작년 2월 12일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예. 그 이전에 임대차 계약에서 위반을 한 경우에는 올해는 합산 배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네. 일단 종부세 합산 배제 주택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이게 10월 5일까지 다음 달 5일까지인 거죠? 네, 원래는 9월 30일까지인데 이번에 9월 30일이 추석 연휴가 껴서 5일까지로 그렇군요. 연장됩니다. 예. 자, 10월 5일까지 신청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개정된 부동산 취득세에 대한 이야기 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세금은 참 자주 바뀌어요. 네, 국세,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이 바뀐 지 얼마 안 되는데 예. 취득세도 또 바뀐 거죠. 그러니까요. 이번에 취득세가 바뀐 거죠?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다루었던 세법 개정안 부분은 국세, 그러니까 이제 소관부서가 기획재정부하고 국세청 그리고 세무서인 세금이었고요. 예. 이번에 바뀐 부분은 이제 지방세법은 행정안전부와 구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국세 세법 개정이 먼저 일어났고 이번에 지방세인 취득세도 개정이 추가로 된 것입니다. 예. 취득세라는 말 자체가 각종 부동산을 살 때 내게 되는 세금인 거잖아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개정된 취득세는 언제 어떻게 좀 바뀌는 겁니까? 네, 지난 7월 10일 7.10 대책에서 처음 발표가 됐고요. 그대로 법이 만들어져서 예. 8월 11일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예. 그래서 8월 12일부터 강화된 취득세 법률이 적용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세율이 올랐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가령 개인이 8월 12일 이후에 서울과 같은 조정대상 지역에서 두 번째 이상의 집을 살 경우에는 두 번째 이상의 집과 그다음에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세 채 이상째를 살 때에는 8%,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 세 채 이상을 살 때에는 12%로 세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예.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뭐 지역도 상관없이 주택 수도 상관없이 가장 높은 12% 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네, 증여로 취득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돈 주고 사는 경우가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경우에도 서울과 같은 조정 대상 지역은 공시가격이 3억이 넘는 것들은 역시 12%로 중과가 됩니다. 예, 세율이 일단 최대 12% 부과가 되고요. 네. 자, 그러면 기존 세율을 좀 알아야 비교가 될 것 같은데 원래 세율은 얼마였습니까? 네, 개정되기 전 주택의 취득에 대한 세율은 원래 주택의 가격에 따라서 1%에서 3%였습니다. 구입하는 주택의 가격이 6억 원 이하라면 1%, 예.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라면 1.1에서 2.9%, 그다음에 9억 원 초과는 3%였었습니다. 지역에 따른 차이도 없었고 3주택까지는 주택 수가 몇 채냐에 따라서 차이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4주택의 경우에만 4%였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1%에서부터 4%였던 것이 8%, 12%로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예. 그래도 이 세율로만 들어서는 감이 잘 안 오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가령 2주택으로 두 번째 집을 취득한다라고 했을 때 10억 예. 원짜리 집이라고 하면 전에는 3%, 3천만 원을 냈던 거고요. 이제는 8%, 8천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의 3주택이라면 1억 2천만 원이니까 3배를 내야 되는 거고요. 예. 이게 5억짜리 집 조금 작은 것들로 하게 되면 금액이 더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1주택이라면 예전에는 500만 원만 냈으면 되는데 예. 이제 3주택자의 경우에는 5억 이하짜리는 6천만 원을 내야 되니까 12배인가요? 이렇게 예.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아니 그 취득세 인상 대상이 조금 전에 조정 대상 지역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현재 서울과 경기도 웬만한 그곳은 모두 조정 대상 지역이잖아요. 네, 대전과 청주 같은 지역들까지도 조정 대상 지역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아파트를 살 경우에는 그 모두 취득세가 좀 인상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혼동하지 마셔야 될 거는 1주택자의 경우에는 기존 세율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는 1주택은 거고요. 괜찮고 네, 두 번째 집을 사는 경우부터 중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일시적 2주택이라고 해서 잠깐 동안 집이 두 채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죠. 예. 아니 근데 세율이 많이 올랐네요. 네,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예. 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좀 됐습니다. 예. 다주택자가 새로 집을 구입하게 되면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비해서 더 많은 취득세를 내야 한다 이겁니다. 자,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취득세와 증여 취득세도 함께 오른 겁니까? 네, 법인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도 상관없고 집수도 상관없이 무조건 12%, 여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붙는 세금들을 다 합하면 13.4%까지 취득세가 올라가게 되고요. 예. 서울과 같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공시가격으로 3억이 넘는 집을 사는 경우가 아니라, 돈을 주고 사는 경우가 아니라 증여로 받는 경우에도 역시 13.4%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예. 그러면 일시적 2주택은 좀 그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는 3년 안에 처분을 하면 되는데요. 3년 안에. 이게 이제 서울과 같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이 기간이 다시 1년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두 채를 갖고 있을 수 있는 기간이 원래 원칙은 3년이지만 서울과 같은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예. 하면 빨리 1년 안에 팔아야 처분을 되는군요. 하셔야 됩니다. 빨리 팔아야 된다는 거죠. 예. 아니 증여의 경우엔 3억 원이 넘을 때만 이 중과가 된다는 건데 그러면 가령 9억 원짜리 집을 좀 3분의 1씩 나눠서 증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낮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집을 증여를 해줬는데 그 집이 3억 원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 즉 중과세냐 일반과세냐 하는 것을 판단할 때는 증여해주는 지분이 아니라 집 전체의 가격을 기준으로 3억이 넘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예. 쪼개서 증여를 하더라도 취득세는 중과가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결국 몇 채의 집을 가지고 있다고 보느냐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가지고 있는 그 집의 수는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네, 원칙적으로 세대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흔히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을 한 세대로 보고요. 이때 배우자나 아니면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의 경우에는 세대를 분리해서 따로 거주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예. 같은 세대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아빠가 한 채, 엄마가 한 채라면 이 세대는 두 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 게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미혼 30세 미만의 자녀이기는 한데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가 되어 있고 예. 그다음에 중위소득, 이 중위소득의 40% 이상, 그게 이제 금액으로 환산하면 월 70만 원인데요. 7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벌면서 자녀가 따로 살고 있다면 다른 세대로 인정이 됩니다. 예. 조금 전에 그 기간 일시적 2주택 기간 말씀하셨는데 그 한 애청자분께서 8800번입니다.
곧 입주를 앞둔 신혼부부입니다. 부모님이 제 명의로 마련해둔 수도권에 30평대 아파트가 한 채 있고요. 결혼하면서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한 채 구입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1가구 2주택이 되는 셈인데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제 명의로 된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던데 언제까지 처분해야 할까요? 아직 혼인신고는 전입니다 하셨네요. 네, 우선은 혼인 신고를 기준으로 법적인 혼인을 기준으로만 예. 이제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분양을 받으신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직 집이 지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 집을 처분하게 되면 우선 당장 살아야 될 집이 없는 게 되겠죠. 예. 이런 경우에는 집이 준공되고 나서 이제 원칙대로면 3년, 그다음에 서울이라면 1년 안에 처분하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오늘 내용도 아무래도 좀 바뀐 부분 또 세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래도 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상담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또 애플리케이션 댓글창 이용하시면 부동산 세금 관련 고민과 궁금증 저희가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동산 세무상담 이어가죠.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에서는 건강, 세금, 자동차, 부동산, 노동 분쟁까지 생활 속 궁금증과 상식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상담실이 마련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 채팅창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6609번님께서는 안녕하세요. 항상 잘 듣고 있어요.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단독주택이 있는데 오래돼서 주택 소멸된 상태, 현재는 대지로 고물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축은 할 수 없고 나이가 있어서 매매하고 싶은데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매매도 못하고 있답니다. 세금을 조금이나마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셨네요. 네, 원래 집이 있었는데 집으로 쓰던 건물을 부수고 고물상으로 사용하라고 계시는 상황이면 통상 고물상의 경우에는 건물을 이제 같이 짓고 운영하지 않고 예. 쌓아놓기 위한 야적장으로만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나대지, 즉 그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 건물을 지어서 운영할 수 있는 땅을 이제 건물을 짓지 않고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비사업용 토지가 돼서 양도세가 중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팔기 전까지 일정 기간 동안 건물을 올려서 파는 것이 가장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건물을 하나고요. 올려서 파는 방법.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지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고물상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즉 야적장 같은 물건을 쌓아놓고 있는 것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요건을 좀 갖춰야 돼요. 그런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가격만 좀 저렴하면 제가 좀 사고 싶네요. 뭐 땅을 가지고 있다는 게 나쁜 일은 아니죠. 예. 7020번님, 1주택자인데 역시 1주택자인 부모님을 모시게 돼 2주택이 됐습니다. 부모님 집은 전세를 주고 있고 지금 살던 집을 팔고 이사 가려고 하는데 그럼 3주택이 돼서 취득세를 높게 내야 할까요? 하셨네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65세 이상의 부모님을 동거봉양, 같이 살면서 봉양하기 위해서 합가를 한 경우에는 같이 모시고 살더라도 별도로 독립된 세대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새로 집을 산 뒤에 마찬가지로 이것과는 별개로 어떤 집을 가지고 있는데 새로 집을 사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 즉 원칙적으로는 3년,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1년 안에 처분하면 역시 중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이 두 개가 겹치더라도 새로 사는 집을 3년이나 1년 안에 처분하시게 되면 세채로 보지 않습니다. 중과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6028번님, 저는 1주택자인데 상속으로 집을 받게 됐습니다. 아직 상속 등기는 하기 전인데 이런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됩니까? 하셨네요. 네, 취득세 중과는 매매로 돈을 주고 집을 사는 경우와 증여받은 경우에만 중과세 대상입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내가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가피한 거기 때문에 중과세 대상이 아니고요. 매매할 때 아까 말씀드린 1에서 3% 혹은 8%나 12%의 이의세율이 전혀 아니라 별도로 상속의 경우에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집에 대해서는 2.96%, 그다음에 그걸 넘는 30평대 이상의 아파트 주택은 3.16%만 내시면 됩니다. 자, 2574번님, 결혼으로 2주택자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하셨네요. 결혼으로 2주택, 그러니까 각자 한 채의 집을 가지고 살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결혼, 혼인 신고를 하고 나서 그때로부터 5년 내에 먼저 파는 집은 예. 중과를 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만약에 그 집에 대해서 거주 요건, 2년 이상의 거주 요건이나 이런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라고 하면 예. 중과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과세도 이상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5년을 넘어가게 되면 이런 혜택이 사라지게 되니까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처분하시는 것을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혹시 뭐 조정 대상 지역이나 이런 건 관계가 없습니까? 애초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중과 대상이 아니니까요. 그냥 예, 역시 예. 일반 세율로 과세되는 거고요. 예.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볼게요.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취득세는 2주택 경우에는 1년 이내에 팔아야 하고 설이라면 네. 양도세는 그럼 5년 이내란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혼인 합가의 경우에는 혼인 합가의 경우. 5년 안에 처분하면 예. 중과 대상이 아니라 일반 세율로 세금을 매겨주고 비과세도 받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자, 1402번님. 집 한 채 있고 분양권 한 채가 있습니다. 분양권은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3년 안에 기존 집을 팔 수도 없는데 그러면 나중에 분양권 받은 집이 준공되면 2주택으로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하셨네요. 네, 분양권의 취득 시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제 올해 7월 10일 이전에 분양 계약을 체결을 한 거라면 예. 네, 준공 시점이 지금부터 나중, 그러니까 중과가 시행되는 지금 이후의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예전처럼 1에서 3%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세법을 개정을 하면서 710 대책 이전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들은 즉 분양의 경우에도 종전대로 세율을 부과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예. 자, 0274번님. 살던 집이 재건축되면서 거주할 집을 대체주택이라고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재건축이 되고 나면 입주를 하고 대체주택을 팔 계획인데 이때도 일시적 2주택이 적용이 되나요? 하셨네요. 네, 살던 집이 재건축되면 집을 아파트를 허물어야 되니까 옮겨가서 살아야 될 집이 필요하겠죠. 예. 이걸 대체주택이라고 하고요. 이 경우에도 역시 일시적 2주택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재건축된 집의 입주 시점으로부터 예. 역시 원칙적으로 3년 안에 처분하시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과세 아니고 기본 원칙적인 세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2427번님. 구리시에 집이 있는데 은평구에 주택 한 칸을 샀습니다. 구리시가 과열 지구가 돼서 양도세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2년 내로 매매도 안 돼요. 비과세로 둘 다 처분할 수 없을까요? 하셨네요. 지금 상황이 은평구에 집이 있는 상황이고 예. 그다음에 구리시에 구리시에 집을 집이 있는데 새로 사신 은평구에 상황이다. 주택 한 칸을 구매를 하셨고요. 구리시가 과열지구가 돼서 이 양도세가 엄청 커졌다. 2년 내로 매매도 안 되는데 이 비과세로 둘 다 좀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이런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투기과열지구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예. 구리도 그렇고 서울 은평도 마찬가지로 조정대상 지역입니다. 예. 둘 다 조정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신 시점이 작년 19년 12월 16일 이후였다라고 한다면 1년 안에 기존 집을 처분하시는 수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예. 1년 안에 좀 처분하는 방법밖에 없겠다. 네, 맞습니다. 예, 예. 1331번님, 제 명의로 한 채, 부모님 명의로 한 채 보유 중입니다. 현재는 따로 살고 있지만 내년에 합가를 하려고 하는데 노부모의 경우 1주택으로 인정해 준다는데 맞는 건가요? 제가 살던 데는 전세 내놓을 예정입니다. 하셨네요. 네, 부모 봉양을 위해서 각각 한 채씩 집을 가지고 있던 부모와 자식 세대가 합치는 경우에는 예, 예. 역시 5년 안에 10년 안에 처분을 하게 되면 그 양도세에서도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8054번님, 김포집 4억이고 18년 살았고요. 서울집을 계약했습니다. 김포집은 아직 안 팔렸고, 자, 2년 내가 아니고 1년 내에 팔아야 합니까? 하셨네요. 그러니까 18년 9월 13일, 그다음에 18년 9월 13일부터 19년 12월 16일 사이에 이사를 가기 위한 일시적 2주택 상황이 됐다면 예, 예. 이때는 처분 기간이 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19년 12월 16일 이후에 산 경우에는 이게 이제 1년으로 줄어들었던 상태인 거고 예. 그다음에 추가로 19년 12월 16일 이후에 산 경우에는 1년 안에 기존 집을 처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새로 산 집의 전입도 1년 안에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2년이 그러니까 12, 16 대책 이전에 샀다면 2년이었지만 처분 기간이 예. 지금은 1년 내 처분, 1년 내 전입이라는 조건이 붙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대신에 새로 옮겨가려는 집에 거기에 들어가려고 봤더니 전 세입자가 있어서 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이때에는 남아있는 임대차 기간 동안은 인정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 처분 기간과 전입해야 되는 기간이 최대 2년까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예. 제가 참 많은 코너를 하지만 이 부동산 세무 시간만 되면 제 머릿속이
좀 복잡해져요. 네, 제일 어렵죠. 제가 지금 맞는 진행을 하는 건지 네. 걱정과 우려도 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게 너무 복잡하잖아요. 내가 집을 언제 샀는지 기간도 다 따져야 되는 겁니까? 네, 기간도 다 따지셔야 됩니다. 이때 또 헷갈리는 거는 집을 보통 살 때에는 계약하고 중도금 치르고 잔금을 치르거든요. 이 중에서 언제를 사고 언제를 팔았다라고 볼 거냐를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요. 예. 항상 소유권 이전 등기나 잔금 이 둘 중에서 빠른 날 사고 팔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쉽게는 잔금이 언제였느냐를 기준으로 기간을 잔금이 판단하시면 기준입니까? 됩니다. 예. 예. 다음부터 이 코너는 진행을 하시고 다른 분 게스트로 불러서 두 분이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어렵네요. 3247번님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95년 8월에 2억 오피스텔 두 채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지금까지 임대 중이고 다른 주택은 없습니다. 2주택인가요? 종부세 대상인가요? 하셨네요.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것들 중에서 오피스텔을 포함해서 처음 임대를 등록할 당시에 역시 이제 수도권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6억, 그다음에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방 지역의 경우에는 3억이 넘지 않는 집을 등록을 했고 이러한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서 5년의 기간 동안 이걸 이제 의무 임대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 계속 임대를 주고 있다면 종부세에서는 빠집니다. 그러니까 종부세 대상이 아니고 재산세만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종부세 대상은 아니고 재산세만 네, 납부하시면 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좀 포함 안 시키지 않습니까?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어떻게 임대를 주고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예. 이 집으로 임대를 주고 있다면, 그러니까 세입자가 집으로 쓰고 있다면 집이 되는 거고, 예. 세입자가 사무실로 쓰고 있다면 사무실이 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두 가지의 성격을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알겠습니다. 어려워졌죠? 예, 너무 어렵네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 팀장이신 우병탁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